혹시 기생충에 나왔던 반지하 빌라 아세요? 기생충에 나왔던 돼지 슈퍼가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여유지입니다. 서울 2호선 아현역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심과 가깝지만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인지 함께 가보시죠. 2호선 아현역 앞쪽에 있는 여기는 부가현 뉴타운 구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있는 곳이 저기 반대편이거든요. 저기도 사실은 뉴타운 지역이에요. 아현 뉴타운이 재개발이 돼서 새아파트촌이 들어와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맞은편으로는 부가현 뉴타운이 있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요. 1구역은 현재 재개발이 돼서 다 아파트로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1-3구역이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편한 세상 신촌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1-2구역이 신촌 푸르지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1구역이 힐스테이트 신촌으로 바뀌어서 지금 1구역은 전체 다 새 아파트가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 아현역이랑 바로 붙어 있는 단지는 4단지이고요. 여기 이편한 세상 신촌 같은 경우는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2000세대 넘거든요. 아파트만 1910세대인데 굉장히 대단지이잖아요. 하지만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단지의 느낌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각 단지마다 이용하게끔 나눠져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은 대단지 장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4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랑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2호선 타는 곳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이제 마트가 같이 또 있고요. 4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랑도 연결되어 있고 마트나 이렇게 상가시설들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1, 2, 3단지와 4단지 비교했을 때 4단지가 1억 원 정도 훨씬 가격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4단지 같은 경우는 또 뷰가 저쪽 편으로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도 있어서 가격이 34평 같은 기준은 16억에서 한 19억대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평은 한 15억 선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34평이 아까 19억까지 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맞은편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24평이 19억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의 24평과 여기 이편한 세상 신촌의 34평이 비슷한 가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는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길이 나와 있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여기의 장점은 여기랑 가깝다는 점이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이편한 세상 신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다 언덕길이거든요. 그 중에서 평지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지에 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언덕길로 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현역이 2호선인데요. 여기서 시청까지 한 2정거장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시청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거주하신다고 하면 거의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너무 편한 입지에 있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직주 근접에 좀 더 적합한 아파트인가요? 네, 직주 근접이 너무너무 좋은 단지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의 장점은 마포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지금 많이 높잖아요.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는 25억까지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가격 대비해서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부가현 뉴타운 쪽을 좀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는 북성초등학교가 있는데요. 3개 단지 전부 다 아이 학교를 북성초등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신촌 1단지랑 북성초랑 길을 크게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아이 학교 보내시는 분들은 1단지도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한성중학교와 한성고등학교도 같이 있습니다. 북성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아주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주변에 사립초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추계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부속초등학교도 있고요. 다른 사립초등학교 쪽 가까운 점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가현 뉴타운 바로 옆에는 이화여대가 있고요. 연세대가 있어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교가 근처에 있어요. 물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는? 강남이나 다른 입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가 상권이라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또 합쳐져 있다 보니까 물가는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여기는 1-2구역이 개발된 신촌 푸르지오인데요. 여긴 지금 10년 차가 됐습니다. 24평 같은 경우에 지금 호가 기준으로 14억에서 15억 정도 나오고 있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16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이 1단지, 오른쪽이 2단지인데요. 여기는 1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뒷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1단지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숨어 있고 지금 10년 차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지인데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가격 대비해서 만족도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쪽도 거래는 꾸준히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1-1구역이 개발된 힐스테이트 신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힐스테이트 신촌으로 가는 길이 큰 길이 막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단지를 저희가 건너갈 건데요. 여기 사이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길과 단절된 부분 때문에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성교라고 해서 신촌 푸르지오랑 힐스테이트 신촌을 이어지는 다리가 생길 거예요. 올해 말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원래 여기는 신촌 푸르지오가 들어올 때부터 기부 체납을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서야 올해 말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학교랑 이어지는 곳이어서 여기서 바로 1분 컷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성교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여서 힐스테이트 사시는 분들 삥 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르지오랑 역에서 올라올 때 저기 뒤로 가면 워낙 멀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이용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뭐 실랑이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두산이브 아파트가 있어요. 저기가 되게 언덕이고 구축이어서 저기가 초등학교 또 후문이랑 바로 또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약간 언덕이어서 이렇게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중간중간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예요. 힐스테이트 신촌에도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안에 놀이터라던가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조경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놀이터 시설도 잘 되어 있는 단지예요. 네, 여기는 2020년 8월 달에 입주를 해서 지금 6년 차 된 아파트고 3개 단지 중에서는 가장 늦게 들어온 신축 단지 중에 하나예요. 1200세대 정도 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약간 언덕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전세 매물이나 임대 매물도 많이 안 나와요. 아직 6년 차 된 아파트인데 거의 신축급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철길이 있어서 단절된 부분이 있거든요. 신촌 푸르지오랑 힐스테이트랑 갈 수 있게 여기 이제 과성교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차도 이용하기도 편하고 사람들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광장도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신촌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우리가 마포도 아까 20억대 얘기를 하고 있고 신축 같은 경우는 아까 25억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는 저렴한 거는 15억 후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16억의 신축 단지를 또 갈 수 있는 단지여서 아직은 좀 저평가됐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에 한 10년 차 정도 된 놀이터가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한 6년 차 정도 된 힐스테이트는 놀이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입니다. 3개 단지 중에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역세권 고를 것 같은데요. 그 2호선 있는 4단지였나요, 거기가? 네. 4단지 고를 것 같은데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남산타워가 보이죠. 2단지 같은 경우에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도 있고 아까 우리가 역에서 봤던 이편의 세상 신촌도 4단지 같은 경우는 남산타워 뷰가 쫙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가격대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나 이런 곳들에 비해서 부가형 뉴타운 이 뒤쪽 단지들이 좀 가격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맞은편 같은 경우는 마포구이고 여기는 서대문구입니다. 그래서 구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가형 2구역, 3구역이 개발이 아직 안 되어서 딱 1구역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마포구처럼 아파트들이 다 같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금 3단지만 있다. 이런 점이 가격이 저평가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니까 단지 내 상가에도 피아노 학원, 그다음에 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임장할 때 저기 힐스테이트 신촌을 뒤쪽으로 한번 걸어왔었거든요. 언덕을 넘어와서 가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높은데 아파트가 있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이용하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번 와보고 또 차로 이용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전에는 언덕이 많아서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이동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전세 살다가 매수하시는 분들 또는 마포 가기 전에 좀 먼저 사시는 분들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 마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 인근에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포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도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마포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조금 더 더디게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 가격은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가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마포보다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죠. 자, 그러면 가격 때문에 선택했을 때 마포구는 더 좋은데 서대문구 별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생활권이나 편리함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광화문이랑 너무너무 가깝다는 게 진짜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빌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부가현 2구역입니다. 뒤쪽으로는 3구역이 있고요. 저렇게 지금 빌라촌으로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진짜 부가현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절레절레 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1구역이 새 아파트가 돼서 10년 차가 될 동안 아직도 이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나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부가현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좀 더 빠르고요. 3구역은 더 느린데 2구역 같은 경우도 워낙 문제가 많았어요. 조합원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성당 이슈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어느 정도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4억, 15억. 34평 기준으로 저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총 매매가로 따졌을 때 한 17억 선에서도 매수가 가능해요. 다만 17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8억에서 한 10억 원 정도로 매수를 지금 해놓고 나중에 분담금을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가 봤던 새 아파트가 된 곳들, 이 구역들 가격만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신축이 될 단지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리고 신축이 됐을 때 당연히 마포의 신축 가격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개발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무리 빨라도 한 7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요. 부가형 3구역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입주까지는 보수적으로 한 10년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10년 뒤에 2구역, 3구역이 새 아파트로 변신이 된다고 하면 이 일대 자체가 다시 신축밭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심권에서 신축 대단지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요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워낙 많은 곳이어서 향후 새 아파트가 되기 전에 일반 분양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제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기억하고 있으셨다가 만약 재개발 물건을 지금 못 산다 이러면은 일반 분양도 그때 한번 고려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도 임장하러 왔나 봐요. 고양이도 좋은 물건을 안 하거든요. 부가현은 정말 지지부진하게 재개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지금도 뭐 사업 시행인가 통과도 다시 통과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 겪고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핵심 재개발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을 갈지 부가현을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서울 아파트가 워낙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가격이면 그냥 좀 오래 묶어두고 수익이 많이 나는 단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부가현을 고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맞은편이 부가현 2구역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가구 거리도 있는 곳이고 빠르면은 내년쯤에는 이제 이주를 할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있는 마포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 곳인데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일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 2호선이랑 또 뒤쪽으로 5호선이 있거든요. 그럼 더블 역세권에 신축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가현 일대의 대장 단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쪽은 좀 앞쪽이어서 노후된 시설보다는 좀 상업시설이 많은데 뒤쪽으로는 가구거리랑 그냥 일반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여기도 다 없어지겠죠? 지금 부가현 2구역 일대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래된 빌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생충에 나왔던 반지하 빌라 아세요? 기생충에 나왔던 돼지 슈퍼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 근처예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현 1구역인데요. 여기 일대도 약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바뀔 미래의 모습까지 그릴 수 있는 분이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현역 일대 부가현 뉴타운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업무지구와 가까운 대단지 신축을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마포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 아파트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아직 개발이 덜 된 부가현 2구역, 3구역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